네, 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오늘 4월 15일 새벽, 지금 16일 12시 반인데요. 아마 영상은 내일 점심때쯤 올릴 예정이고요. 너무 늦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밤늦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요. 오늘 소스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요. 네, 소스. 갑자기 뜬금없이 웬 소스냐. 지금 관세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텀업으로 네, 또 여러 가지 어떤 트렌드의 좀 변화나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지금 알 필요가 있어가지고 좀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컴플러스 노티스 봐주시고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매도나 리딩의 목적은 전혀 없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좀 밤늦은 시간이어가지고 네, 조용히 좀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리실 것 같아요. 조금 볼륨업 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글로벌 매운 소스 시장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한국의 소스라고 하면 예전에 대표적인 게 뭐였죠? 고추장, 그죠? 고추장, 간장. 네, 이게 한국의 대표적인 소스였습니다. 지금도 해외로 수출하는 소스 중에 이 비중이 가장 클 겁니다. 정확히 몇 프로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매운 소스, 고추장도 매운 소스긴 하죠, 그죠? 네. 근데 글로벌리 매운 소스의 시장 규모가요. 보면 2024년도에 글로벌리 좀 30억 불이 좀 넘는 시장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CAGR, 연평균, 그로스를 얘기합니다.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 라이트 8% 정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성장이 의미가 있냐 하겠지만, 그래도, F&B, 음식료, F&B 시장에서, 푸드 앤 베버리지 시장에서 8%면 꽤 높은 성장률입니다. 그 중에서 매운 소스가 이 정도 성장률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이 꾸준히 지금 성장할 거다는 거고요. 자, 미국의 매운 소스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그 유한타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갖고 온 건데요. 자, 미국의 매운 소스 시장 점유율이 보니까 네, 프랭크 레드핫이 23%. 네, 이거 좀 드셔보셨나요? 저는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주 먹는 건 타바스코. 네, 타바스코 14%. 네, 다 매운 소스 시장의 점유율을 네,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리라차. 네, 이것도 전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시나요? 네, 요게 지금 다음 3등이고, 그 다음에 추룰라 뭐 이렇게 있고요. 불닭이 여기 있네. 0.4%. 아직까지는 큰 의미가 없는데 아무튼 아주 미미하게나마 있다. 왠지 불닭에 매운 소스가 그로스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네. 매운 소스가 왜 증가하냐? 이런 자료인데 이건 유진투자증권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요. 자, 매운 음식의 선호 트렌드가 세계로 확산 중이라는 겁니다. 24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다양한 문화권의 매운 음식을 시도하는 걸 즐긴다가 80%, 10명 중에 8명이 이런 걸 즐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딱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그 히스패닉 말고 아시아권 사람들 말고 그냥 순수하게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매운맛을 좋아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죠. 근데 실제로 보면 진짜 순수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 뭐 순수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 아무튼 굉장히 매운맛을 즐긴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런 통계 조사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고추가 함유된 제품을 더 혁신적이라고 인식한다. 63%가 그렇게 얘기하고요. 매운 음식 인플루언서라 블로그를 팔로우한다가 거의 50% 가까이 되고요. 저녁에 매운 음식 먹는 걸 즐긴다가 하프가 넘습니다. 중간 맵기 이상의 음식을 즐긴다 81%예요. 네, 약간 맵찔이 분들은 뭐지? 약간 당황스러워 하실 텐데, 그리고 이게 트렌드겠죠? 트렌드. 1년 전보다 음식을 더 맵게 먹는다가 65%나 됩니다. 그래서 매운 음식의 트렌드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기업은 S&D라는 회사예요. 시가총액이 한 2천억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입니다. 불과 작년에는 1,000억이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시총이 2배가 됐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나 매도의 추천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그냥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야. 이런 기업이 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아시는 분은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댓글 달아가지고 뭐 이제 와서 얘기하냐, 뭐 주가가 올랐는데 얘기하냐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 댓글 다는 거 안 힘듭니까? 네, 그냥 나가시면 되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 하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절대 급하게 따라 사시거나 제가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매운맛의 트렌드에 우리가 보면 이제 삼양식품이 아무래도 이런 트렌드에 불닭볶음면 덕분에 주가가 거의 한 10배 정도 템포가 난 거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S&G도 사실 저는 이 회사를 시총 한 400억, 500억대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매운맛의 트렌드에 소스를 만드는 회사예요. 불닭볶음면 좀 부합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거고요.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독점 공급하는 게 굉장히 장점이겠지만 또 단점은 뭘까요? 이렇게 되면 단점은 이원화가 됐을 때 엄청난 기업 가치 하락을 겪겠죠. 주가가 폭락하겠죠. 그죠?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하나와의 이슈 때문에 그 약간 주가가 조금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원화가 된다고 하면 힘들겠죠. 근데 독점 공급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고 아직까지 회사에서 삼양도 그렇고 S&G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이원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물론 삼양식품이 이원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네, 했다고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S&D가 만드는 소스의 핵심 원료, 요거를 좀 만들기가 쉽지 않다. 조금만 이 소스가 바뀌어도 맛이 확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닭볶음면을 즐기시는데 그 소위 말하는 소스, 그 불닭 소스가 조금 평소에 먹던 거와 드시던 거랑 다르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게 뭐 한두 분이 아니라 글로벌리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지금 불닭을 즐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큰 리스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쉽게 이원화하는 게 만만치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캐파를 좀 증설했어요. 25년도, 24년도겠네요. 24년도 6월에 160억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캐파 30% 정도 이상 증설했다. 최근에 삼양도 밀양 2공장이 이제 5월부터 돌아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공장도 증설했잖아요. 그런 거에 발맞춰서 좀 증설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닭 증설, 불닭 소스를 또 독립적인 핫소스 브랜드로 포지셔닝 하고 있고 25년도 매출은 1,500억에 이거는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제가 예상한 게 아니고 영업이익은 260억, OPM은 18% 정도 됩니다. 삼양식품의 OPM보다 조금 낮지만 거기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의 마진이죠. 그죠? 그리고 현재 PER은 9배. 최근에 올라서 한 10배가 좀 넘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매운소스 시장의 점유율을 한번 변화 한번 볼까요? 미국의 매운소스 시장.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리지만 프랭크 레드핫이 요렇게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1등이고요. 그 다음에 타바스코가 원래 1등이었네 2020년에. 근데 얘가 약간 밀리고 있네요. 그죠? 프랭크 레드핫에 좀 밀리고 있다라는 거고. 자, 스리라차도 약간 보링해졌나봐요. 살살 밀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큰 규모는 아니지만 밀리고 있고, 불닭은 아직 미미한 수준, 0.4%밖에 안 돼서, 여기에 지금 명함을 내밀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S&D의, 매출액과 삼양식품의 소스 수출 금액을 한번 볼까요? 그대로 동행한다는 거죠. S&D 매출이 23년도 1분기만 해도, 지금 보면은, 한 200억 정도였네요. 그죠? 분기에 200억 정도였고, 삼양식품의 소스 수출 금액이 한 150만 불 정도, 그죠? 분기에, 150만 불 정도, 요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했다가 쭉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올라가고, S&D의 분기 매출도 그 트렌드에 따라서 그저 같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D가, 어제죠. 사실 이 영상을 제가 오늘 찍고 있지만 오늘 새벽이니까 오늘이라고 볼 수 있나? 아무튼 오늘 제가 가급적이면 오늘 일찍 찍어서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내일 업로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16일날 점심때쯤 보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하루에만 20%가 올랐습니다. 20%가 올랐어요. 그래서 보통 4월 15일 보통 15일은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 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소스에 대한 데이터가 좋았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텔레그램에서 NNN님이랑 텔레그램 채널에서 제가 갖고 왔는데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보면은 보통 월별로 이제 소스 이제 수출액이 이제 정리를 해주는데요. 산업부에서 보면은 2월달 2025년 2월달에 거의 210만 불 정도였습니다. 그죠? 원주 거기 원주 공장 쪽에서 이거는 그 공장이나 공장이 여기 있다기보다는 이쪽 지역을 통해서 통관을 한 거겠죠. 네, 원주에서 근데 3월 달에 250만 불 정도 되고요. 갑자기 밀양에서 160만 불 정도의 엄청난 그 소스 수출 금액이 집계가 잡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통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점프업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밀양이 이제 중국으로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동안 미미했던 곳인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통관이 많이 잡힌다는 게 굉장히 지금 서프라이즈한
그 결과로 다가온 거고, 그게 오늘 S&D 주가를 한 20% 올렸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D가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원래 PR 9배에서 오늘부로 한 PR 한 11배까지 이제 주가가 오른 거고요. 그러면 글로벌 소스 기업들의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가장 큰 회사가 중국의 이제 하이텐 그룹인데 PR이 30배 내외예요. 그죠? 그리고 맥코믹은 미국의 아까 말씀드렸죠. 1등하는 매운 소스를 갖고 있는 회사 프랭크스 레드핫 회사가 이제 20배 중반 정도 내외. 최근에 이거는 제가 지난달에 사실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다. 그래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몇 달 전부터 사실 매운 소스를 좀 주목했고 자료를 만든 건 제가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하다가 조금 계속 미루다가 다른 것 때문에 요새 하도 뭐 관세든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 때문에 미루다가 지금이라도 찍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기꼬만 일본의 유명한 간장 회사죠. 얘도 20배 중반 정도 된다는 겁니다. 자, S&D가 제가 만들 때만 해도 그쵸? 뭐 6배, 7배 정도였습니다. 근데 주가가 좀 올랐고요. 이렇게 최근에 매운 소스 관련된 우리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왜 어제 20% 올랐는지,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매운 소스의 트렌드가 저는 꽤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계신 삼양식품도 지금 25년 수출 데이터가 뭐 계속 지금 하이를 찍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도 거의 그로스가 뭐 30% 가까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혀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식지 않았다는 거를 이렇게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출 데이터라는 거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좀 잘려가지고 네, 영상 이거 5분 만에 찍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직 초보 유튜버여가지고 이런 게 좀 약하네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수출 데이터 발표 일정은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보통 1일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국의 수출 주도형 기업들도 많고, 이 수출 데이터 가지고 주가가 오르고 빠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업들, 종목들이 어떠한 수출 데이터를 갖고 계신지 한 번씩 체크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자, 1일날은 관세청에서 발표합니다. 월간 잠정 실적이에요. 그죠? 월간 잠정. 만약에 4월 1일이면 그죠? 3월달 데이터를 발표하겠죠. 그죠? 그래서 1일날 오전 중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수출입 실적인데 이거는 통관 기준이에요. 통관 기준은 물건을 내보냈다는 거죠. 그때 기준으로 이제 관세청이니까 통관하는 그 기준으로 집계를 해가지고 1일날 발표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산업부에서 15일날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이제 소스 이제 수출은 15일날 발표를 한 거죠. 어제 발표해서 어제 S&D 주가 20% 오른 이유가 소스 수출이 시장의 어떤 그 기대치보다 훨씬 서프라이즈가 낮기 때문에 올랐고요. 이거는 전월 전체 수출입 실적인데 이거는 신고 기준입니다. 신고. 이거는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들이 신고를 했다. 나 이거 3월 며칠날 나 이거 수출할 거야. 하고 이제 산업부에 신고하는 자료를 집계해서 이제 요걸 가지고 15일날 발표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관세청과 산업부의 그 수출 데이터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미스매칭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어떨 때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업이 나 3월 예를 들어서 15일날 나 수출할 거야 라고 신고를 했어. 신고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약간 약간 여러 가지 업무적인 어떤 딜레이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래가지고 4월 2일날 통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신고해가지고 이 산업부 자료에는 15일날은 찍히는데 관세청 자료에는 1일날 데이터에는 안 찍히겠죠. 그래서 이게 3월달 데이터죠, 둘 다. 예, 이 데이터의 미스매칭은 이런 데서 발생한다. 라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1일날 자료 가지고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차분하게 15일 자료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통관을 물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통관이 만약에 4월 2일입니다. 그러면 이 4월 2일날 데이터를 그쵸? 4월 2일날 데이터를 5월 1일날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5월달에 자료가 데이터가 조금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죠. 이미 3월달에 이미 신고한 건데 그래서 이런 미스매칭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이런 약간
이 데이터 1일이랑 15일이 약간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항상 요 관세청과 산업부의 자료를 조금 크로스로 체크를 하시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이거 세 개만 하시면 돼요. 10일 단위로 발표하는 게 있어요. 관세청에서 친절하게 또 1일부터 10일까지의 데이터를 발표하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 그렇게까지 크게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상반기에 안 나갔다 하반기에 나갈 수 있는데 친절하게 또 1일부터 10일까지 데이터를 또 알려줘요, 관세청이. 그래서 이게 또 통관하는 그 기업들의 여러 가지 뭐 자료를 모아주는 의미도 있고 뭐 약간 그 분위기를 그 달의 분위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요건 약간 노이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약간 노이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품목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3개 정도가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를 매월 발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면 이번에 한번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향후에 이번에 이제 공부탁주 이제 새롭게 시즌 2를 시작하면서 이제 공부탁주 이제 등급 이상 회원님들께는 요 수출 데이터가 임플리케이션 있는 부분들을 따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그 공유를 좀 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지금 얼마나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고 해서 근데 요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어떻게든 좀 도움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5분 만에 하려고 그랬는데 좀 많이 길어졌네요. 네. 제가 너무 늦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잠겼는데요.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오늘도 활기찬 오후 되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